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중요한 CPI 지표 발표를 하루 앞두고 시장이 또 경계감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미국 증시가 하락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한마디로 금리 급등세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이루어지고 네. 있습니다. 10년물 금리가 오늘 거의 2.8% 육박했거든요. 2.79%를 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서의 어떤 경계 심리가 만연했고요. 거기다 특히 기술주들은 금리가 올라갈 때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것들이 시장을 좀 억누른 하루가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오늘은 또 유가 같은 경우에도 큰 재미가 없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주식이 오늘 또 급락하는 동참했거든요. 이러면서 오늘 3대 지수가 모두 내렸고요.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2.1%나 오늘 하락했습니다. S&P 500은 1.7%, 그리고 다우지수는 1.2% 하락한 채 마감됐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기술주, 임의소비재, 에너지 등 11개 섹터가 오늘 모두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역시 금리라고 다시 한번 확인드릴 수 있겠는데요. 10년물 금리가 2.79%, 2.8%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2019년 1월 이후 최고니까요. 그만큼 시장에서의 어떤 불안 심리를 가중시키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유가도 지금 3주 만에 최저치로 하락을 했습니다. 유가 하락하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건 분명히 호재가 맞는데요. 이거 자체가 지금 뉴스 많이 보셨겠지만 상해가 지금 3주째 락다운하면서 네네. 저도 좀 뉴스 CNN도 보고 우리나라 주도 잠깐 봤는데 먹을 게 좀 부족해갖고 정부에서 보급하는데 먹을 게 없어갖고 난리 난 거.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불안 심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시장을 좀 눌러내리는 그런 요인이 됐습니다. 하여튼 유가는 95달러 수준까지도 내려갔습니다. 반면에 일단 이런 시장이 좀 불안한 것, 그리고 어떤 미국의 금리 상승, 그리고 5월 달에 지금 금리 50bp 인상은 뭐 거의 기정사실 다 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지난번에 연준에서 회의할 때면 올해 뭐 6번이었는데 6번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을 거로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리는 건 6번인데 그 이상이라는 것은 50bp를 두세 번 한다는 얘기이기 네네. 때문에 시장에서는 불안심이 커져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뭔가 다른 쪽으로 찾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금으로 또 몰리고 있습니다. 금이 다시 1950달러 수준까지 올라가면서 일단 전쟁 초기 전쟁 앞두고 건절이 2050달러 넘어가면서 사상 최고가를 갔는데요. 그때까지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여튼 금이 또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한편 금과 더불어서 우리가 주식할 때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지표는 저는 미국 달러라고 보고 있는데요. 미국 달러가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포인트를 보면 100포인트를 지금 넘나들게 생겼거든요. 달러가 올라간다는 거를 자체를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순수하게 달러만 갖고 계신 분은 좋겠죠. 그냥 달러만 갖고 계시고 달러의 파워를 느끼신 분은 뭐 미국도 있고 다 있겠지만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S&P 500 기업은 전체 매출의 한 40%를 해외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네네. 해외에서 발생하는 만큼 미국 달러가 올라가는 것 자체는 어떤 경쟁력에 대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을 또 미국으로 달러로 환산했을 때 또 부담이 또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모두 달러가 올라가는 건 좋지 않겠고요. 달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 자체는 미국 바깥에 있는 모든 자산에 대한 마이너스 요인이죠. 한국 주식도 요즘 크게 보면 외국인의 매도 압박이 상당히 눌려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런 거죠. 크게 봐서는 지금 이머징 마켓이 상당히 좀 취약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게 보면 이머징 마켓이 그만큼 이익이 줄어드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머징 마켓도 분명히 어느 정도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여하튼 달러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악재일 수밖에 없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꼭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썩 좋을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주요 종목들의 움직임 볼 텐데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 뭐 가릴 것 없이 그냥 지난 밤 사이엔 다 하락했더라고요. 오늘은 그냥 다 하락했다고 네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올라간 것도 있고 뭐 사상체 효과를 갔다 온 거, 사상체 효과를 유지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아마 개인 투자가들이 이렇게 선호도가 별로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전쟁이 계속 격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재래 무기가 많이 총동원되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여기저기 좀 무기 좀 달라 그러고 그리고 내가 뭐 연설한 거 보니까 웨폰 하면서 무기를 달라 얘기하니까 무기를 어딘가 공급하면 무기를 다시 재고로 채워놓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무기 관련된 회사는 수요가 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당연하겠죠. 그만큼 총알을 쏘았으면 총알을 다시 채우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를 떠나서 장기적으로 보면 없던 수요가 생성된 건 맞습니다. 다만 얼마만큼 올라갈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데요. 그 대표적인 로키드 마틴 이런 것들이 어떤 미사일도 많이 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양쪽이? 그러다 보니 로키드 마틴도 지금 다시 사상지역에 근접하고 있고 뭐 레이지언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올라가고 있지만 그 뭐 이슈일 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하여튼 극히 일부 제외하고는 다 약합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도 예외가 될 수 없죠. 애플이 오늘 2.5% 떨어졌고 마이크로소프트 4%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흔히 여러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주가 하락하는 기술주의 어떤 것이 금리의 상승에 따라서 부담되는 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저도 이해를 못하죠. 왜냐하면 애플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네. 2천억 달러를 갖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1,000억 달러를 갖고 있는데 이게 돈이랑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약간 억눌려 있는 거죠. 굳이 따지자면 애플도 아이폰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많이 팔리는데 중국에서 락다운 되어 있는데 물건 뭘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굳이 얘기할 수는 있으나 시장에서 어떤 이론적으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전체적인 시장의 흔히 얘기해서 투자 심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애플이 2.5% 떨어졌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4% 가까이 떨어져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5% 떨어져 있습니다. 앞선 거에는 얘기가 나왔겠지만 베어드에서 매수 의견에서 중립으로 내렸고요. 목표 주가도 꽤 많이 내렸습니다. 360에서 225달러. 이런 거 다 역시 어떤 수요에 대한 위축 이런 것들이 우려거든요. 특히 중국 이런 쪽에서. 이런 것들이 주가 하락을 가져왔고요. 엔비디아 하락은 당연히 AMD 같은 경우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거죠. 특히 AMD 같은 경우는 PC의 수요가 살아나네 없네 이런 얘기 논쟁이 심하거든요. 시장이 어려울 때는 PC 수요가 살아난다는 얘기보다는 팬데믹에 따른 PC의 어떤 부밍 하는 것이 끝났다는 얘기가 목소리가 더 쉽게 들리거든요. 그러다 보니 AMD 같은 경우도 연중 최저 수준까지 흘러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상대적 그나마 시장에서 여전히 강했던 것이 에너지 주식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에 대한 수요 위축 뭐 어찌 보면 당연하겠죠. 나가지 못하는데 기름 쓸 일도 없지 않습니까? 공장도 안 돌리는데 에너지 수요가 없고 발전의 수요가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에너지 주식들도 약했습니다. 올해 S&P 500 중에서 제일 많이 올라간 주식 중에 하나가 옥시덴탈 페트롤레일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우리에서는 알려지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아시기에는 벅시의 수요가 계속 샀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요? 사상적 효과를 지난 금요일까지 갔었는데요. 오늘 6% 이상 떨어졌고요. 다이아몬드 100 에너지, 이게 다이아몬드 100 에너지는 뭐 회사보다는 심벌로 유명한 심벌이 팡이라는 걸 쓰고 있기 때문에 아실 것 같습니다. 5%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항공주는 의외로 반등했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유가가 그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항공주 뭐 사냐 그렇지만 항공주는 어찌됐건 이번 실적 시즌에 이번 주부터 발표해야 되는데요. 거의 유일하게 생각보다 좋아질 섹터가 에너지랑 항공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오늘 항공주가 좀 올랐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이 2% 이상 올랐고요.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3% 올라간 것이 오늘 시장 특징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에 맞춰서 움직였던 종목들 말고 개별 이슈들이 좀 있었던 종목들도 있어서요. 그런 특징주도 한번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지난주부터 시장에서 아마 뉴스에 가장 크게 오르내린 주식은 트위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이제 지분을 11% 이제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전만 하더라도 으르렁 거렸던 사이인데요. 지분 투자한 것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제 자격이 있으니까 이사회에 들어오라 얘기하고 뭐 자기도 이제 들어가는 걸 했는데 오늘 갑자기 이제 이사회 안 들어간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이제 인정했거든요. 이사회 안 들어온다 얘기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사회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지분을 추가 매수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게 그럼 이사회에 들어가지 않는 대신에 흔히 얘기해서 적대적 M&A를 가지 않겠느냐. 결국 인수하러 들어가려면 지분을 더 사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주가가 많이 오늘 떨어지면서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왜 떨어질 일인가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또 조금 올라가면서 오늘 마감됐는데 아마 이런 것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펀더멘털이랑 지금 전 일도 상관없는 일이 트위터에서 벌어져 있겠고요. 트위터의 실적만 갖고 보면 이 주가는 지금 고평가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고요. 다음은 이제 캐나다의 작년에 시가총액 1위까지 올라갔던 기업이면서 주가를 보면 $2,000 수준까지 갔었는데요. 올해는 제일 많이 떨어진 주식 중에 하나죠. 50% 이상 떨어졌고 거의 60몇 %가 떨어졌을 겁니다. 이제 쇼피파이인데요.
쇼피파이가 오늘 그 주식을 한 주를 10주로 나눠주는 주식 분할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네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일단 이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법으로 지금 허용이 안 돼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이제 창업자나 일부 사람들한테 의결권을 많이 주는 주식을 제공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글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뭐 A도 있고 C도 있고 B도 있고 그런 거 있는데 딱 보시면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래가 하나도 안 되는 주식들이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 의결권이 더 갖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제 이번에 그걸 하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토비스 리케가 여기에 창업자인데 지금까지 제가 알기에는 30%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오히려 40%로 늘려달라는 걸 인정받으면서 아마 쇼피파이 그 주식으로 보면 B주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같이 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니까 주식수를 늘려줄 테니까 이거 합의하자 얘기하면서 아마 그 의결권은 이제 그 주주총회에서 통과 여부가 나올 텐데 아마 뭐 가능성이 크겠죠. 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오늘 여하튼 주가는 한 2, 3%좀 올라가는 모습으로 끝났고요. 또 하나는 알리바바입니다. 알리바바는 이제 역시 최근 1년 동안 가장 많이 떨어진 또 중국 주식 중에 하나죠. 다들 아시겠지만 중국 정부와의 뭔가 좀 약간의 긴장 관계가 1년 반 전부터 있지 않습니까? 거의 1년 반 전인가요? 엔트그룹의 상장이 직전에 무산되고 맞아요. 딱 그때부터 이슈가 됐고 거기다 이제 미국에서 항상 압박을 하면서 중국 기업에 대한 상장 폐지 뭐 이런 압박 그리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주가 떨어졌는데요. 그때마다 이제 버팀목이 됐던 것이 데일리 저널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데일리 저널은 찰리 멍거 아실 텐데요. 찰리 멍거는 워런 버핏과 함께 벅셔스웨이의 이제 그 부회장으로 있는 분인데요. 이분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회사가 데일리 저널이라는 회사 언론사인데요. 여기서도 역시 적극적으로 주식을 하는데 알리바바를 갖고 있는데 작년만 하더라도 주식을 또 더 늘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긍정적으로 얘기했는데 이번에 이번 1분기에 주식 변동이 나왔는데 작년 말 대비 지금 절반으로 줄인 게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사유 같은 거는 뭐 나중에 얘기하겠고 이런 알리바바에 대한 얘기라든가요. 그리고 아마도 그 많은 분들이 지금 최근에 얘기 나왔던 그 휴렛 패커드 이런 것들이 4월 30일 날 벅셔스의 주주총회에서 답변이 있을 겁니다. 질문이 나오면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여하튼 오늘 알리바바의 그런 얘기가 소식이 나면서 오늘 그 알리바바는 오늘 주가 1.9% 정도 떨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말씀드리면 AT&T 잘 아실 것 같습니다. AT&T는 국내에서도 미국 주식이 처음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할 때부터 배당주하면 AT&T 얘기했던 거죠. 왜냐하면 7, 8%의 배당 수익률이 얘기했는데 이게 경쟁이 심하고 크게 이게 큰 재미가 없었습니다. 워너미디어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서 그런 케이블 TV 사업이 재치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주가는 계속 흘러내리면서 배당 수익률만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이 회사가 작년에 이제 드디어 이제 스핀업하는 걸 발표했죠. AT&T를 통신사를 그대로 유지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방송이나 이런 저희 워너 브라더스를 디스커버리랑 합치는 것을 이제 발표했었는데 그게 오늘 이제 다 실현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AT&T를 갖고 있는 분들이 한 주당 조금 0.2조 정도는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심벌은 WBD란 거를 받아갖고 오늘 같이 거래가 시작되는 오늘 첫날인데요. AT&T는 한 7% 정도 올라가고요. 워너 브라더스는 한 1, 2% 올라간 거로 끝났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AT&T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 배당 때문에 많이 사셨는데요. 오늘로써요. AT&T가 분리 이후 주당 배당금을 계산하면 1.1달러가 나는데 연 1.1달러죠. 그래서 배당 수익률은 이렇게 되더라도 여튼 5.9%가 나올 거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싸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방송에 따른 어떤 마이너스 요인이 취소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연초부터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나오자마자 JP모건에서 중립에서 매수 의견을 올렸고요. 목표 주가는 22달러 제시한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전체적인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안 그래도 저도 마르코 콜라노빅이 미국 주식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중국을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갖고 좀 불안했거든요. 그 마르코 콜라노빅은 아시다시피 이제 반인 반진이라고 불리고 시장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분 그리고 팬데믹 때 가장 정확하게 맞췄다고 해서 유명해진 분인데요. 이분의 전체적인 제목만 보면 이렇습니다. 미국 주식에 대해서 일부 차익을 실현해라 얘기하고 있고 이머징 마켓 이제 중국 좀 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한국말도 그렇고 미국말도 이제 끝까지 들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자세히 찾아봤습니다. 큰 틀에서 이겁니다. 이분이 3월 12일 정도예요. 3월 10일 정도에
그 당시는 이제 지금 한 달 전인데요. 미국 주식이 크게 떨어졌을 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과매도돼 있다기 때문에 지금은 사야 되는데 그때 사야 된다는 표현이 전술적인 매수 확대입니다. 전술적인 비중 확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분이 생각하는 포트폴리오가 있으면 지금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더 사야 된다 얘기했거든요. 그걸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직역하면 전술적 비중 확대인데요. 그 전술적 비중 확대했다는 걸 팔라는 겁니다. 지금 전술적 비중 확대했던 것이 지금 과매도가 2분의 시각은 해소됐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하면서 차익을 실현하고 차익을 실현만큼은 어딜 가냐 이머징 마켓 쪽을 지금 가라는 얘기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전히 연말까지 S&P 500은 4,900을 재확인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는 똑같습니다. 작년부터 상품이라든가 에너지 주식의 비중 확대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큰 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익 실현은 그 전술적으로 확대된 걸 팔라는 것이 되겠고요. 큰 틀에서 보면 이분의 색은 명확합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량이 여전히 지속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채권을 줄이고 주식을 늘리라는 시각은 여전히 재확인했다는 것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쉽게 말하자면 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 구축하고 있던 거 건드릴 필요 없고 네. 그냥 저가 매수해서 잠깐 재미 봤던 거 팔아라 이 정도까지. 그때 더 늘린 거거든요. 네네. 이분의 시각은. 포트폴리오를. 그걸 팔라는 얘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었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도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잠시 후 7시 30분에는 저희 굿모닝 글로벌의 공식 유튜브 채널이죠. 월가워즈도 라이브 방송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검색창에 월가워즈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